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왜 슬픈 예감은 어긋나지 않는 걸까요? 9월의 시장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지난달 말부터 계속 나왔고 이번 주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시장의 상황을 보면 이런 예상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은 결국에 코스피가 2,600선을 이탈했고 삼성전자도 결국에 7만 원 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어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10개월 만에 삼성전자 다시 6만 원대로 내려온 상황. 반면에 간밤에 미국 시장 혼조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S&P 500 가운데 7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반면에 38개의 종목은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또 고스란히 피해가 우리 시장에만 다 타격을 가하면서 더 어려운 시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대비책이 오늘도 역시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국내 증시 역시나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증권가에서는 반도체주에 대한 비중 축소를 이야기하면서 통신주 그리고 금융주와 같이 경기 방어주 성향이 강한 종목들을 눈여겨보라는 코멘트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 시장이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8월 고용 지표와 관련돼서 또 주말 사이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지표를 오늘까지 확인하고 경계감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시장이 변곡점을 맞이한 9월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지만 오늘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업종 섹터 공략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있는 섹터 오늘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전기차 화재 관련된 대책 정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에 관련된 수혜주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카지노주가 또 오랜만에 상승 탄력이 나왔습니다. 카지노와 관련된 규제를 좀 줄여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투자 전략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지금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도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수첩 말말말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들 말말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켓나우 1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세계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이번 주 내내 어쨌든 시장에서는 경계감이 짙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어떠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요지시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되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소폭 반등하였지만 다우, S&P 500이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지난달 민간 고용이 3년 반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증가하며 노동시장 냉각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가운데 6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 대기를 하며 시장이 관망했는데요. 다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감소하며 고용지표가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다 정확한 미 노동시장 현황은 오늘 밤 발표될 노동부의 8월 비농업 고용보고서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비농업 신규 고용이 10만 건 밑으로 떨어지거나 실업률이 4%대 중반 이상으로 오를 경우 연준이 피컷에 나설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M7 종목이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테슬라가 내년 유럽과 중국에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에 4.9% 오르는 모습이었고 최근 강세를 보였던 바이오테크 섹터가 조정을 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2년물, 신년물 국채 수익률 역전 현상이 정상화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장단기 국채 수익률 역전 현상이 통상 경기 침체를 예고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으로 정상화된 부분은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최근처럼 오랫동안 역전되었다가 다시 정상화될 경우 오히려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부분도 지켜봐 주시면 흐름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8월 고용 보고서를 확인하고 움직이려는 그러한 투자 심리가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금일 국내시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는 보합권을 매상하고 있는데요. 전일 국내시의 경우 코스피가 2,600선을 좀 하회하고 있고 외국인의 물량 폭탄 속에 장 초반 상승을 모두 반납하고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1,100일만 에 결국 606만 원대로 추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해 11월 10일 이후 300일 만입니다. 여전히 오후 들어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되면서 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흐름이 좀 진행됐는데요. 하지만 엔비디아의 하락 직격탄을 맞은 SK 하이닉스의 경우 3%대 상승을 보이며 전일에 하락세를 많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LG 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2차전지 섹터, 은행주를 비롯한 금융주들이 상승하면서 지수 하락 속에서도 선방하는 모습이 전개되었습니다. 시장의 경계심이 여전한 가운데 고배당 방어주를 볼 수 있는 통신 부문까지도 시장에서 선방해주는 흐름이었는데요. 최근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기술주 조정 여파로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한 달 새 3조 원 넘게 줄어들며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 거래 대금도 최근 연달아 10조를 밑돌며 악화된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작은 변수 하나에도 부정적 나비 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동성 흐름에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는 경계감이 짙은 시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가운데 작은 이슈에도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만큼 고용보고서 지표를 확인하고 전략을 잡아보시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개장하기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알아보고요. 종목 투자 전략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을 두 분이 포착을 하셨을까요? 먼저 박정식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초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2.6%가 화재 사건 이후 전기차 구매가 망설여진다고 답했는데요. 전기차 포비아의 확산으로 배터리 업계가 안전진단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이상 징후를 사전에 진단하는 자동차용 BMS 산업도 함께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투자 전략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전기차 화재에 관련된 이 대책 마련. 이 정부에서 뭔가 오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회의가 있고 나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박정식 파트너님과 이 분야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뭐 아마 발표가 나오겠죠. 근데 저희가 뭐 대책은 대략적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8월 달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네. 네, 일단은 뭐 전기차 안전관리 실효성과 그리고 이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달 13일이었죠. 방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서 국내에 전기차를 파는 모든 제조사의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를 하였고 또 8월 25일 날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고위 협의회를 열은 결과 모든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추진을 하였고 또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 시범 사업도 올해로 당겨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치를 전진 배치하고 또
업계와 협의를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무상 점검도 매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 9만 개까지 확대 보급하기로 하였고, 또 전국 모든 소방서에 일단 배터리 원격으로 배터리를 상태를 좀 원격으로 차단하고 실시간으로 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고도화 해법을 또 전문가들이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오늘 이런 이제 배터리 관련 종목들 또는 배터리 화재 방지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아마 발표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이 결과를 오늘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근데 어쨌든 이 배터리 화재 관련된 대책 이야기, 지난달에 이야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달에 일단 한번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대략 비슷한 대책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오늘이나 다음 주에도 계속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대책이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최종적으로 나올 걸로 것 같아요. 네.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이 관련 이슈로 인해서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뭐 이제 소방 시설 관리 업체인 어떤 그런 이제 파라텍이라는 종목도 이제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 또 이제 배터리 이제 파워 모듈 충전기 시스템의 파워 모듈을 제작하는 와이트 솔루션이라는 종목도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려서 지속적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집중한 게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관련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고, 또 전문가들이 일단은 이 화재 방지 대책으로서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해법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쪽에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8월에 한번 반응이 나왔지만 BMS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오늘 전기차 화재 관련 방지 대책 이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 최근의 흐름 어떨까요? 8월에는 이 이슈 테마 받으면서 좋은 흐름 나타냈는데, 최근의 주가 흐름도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MS 기술은요, 전기차가 과충전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발열이 나고 있진 않은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화재 사건 이후에 관련 기술력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죠. 대표적으로 8월 14일 전후로 해서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서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다만 그 후에는 시장의 외면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한 모습이 공통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전일 2%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21만 원 선을 웃돌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대차 배터리의 BMS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최근의 추세 자체는 괜찮지만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이와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민테크 같은 경우에는 4.4%가량 오르면서 7,700원 선도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일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오름폭으로 마감을 한 것이고요. 국내에서 배터리 화재 방지 기술력과 관련해서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부분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모그리텍 같은 경우에 전일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데 그쳤는데요. 테슬라의 BMS를 납품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 주목이 지금 다시 조금은 좀 식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호 HT 같은 경우에도 1.5%가량의 하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다만 이 상반기 전기차의 BMS의 매출 부분이 무려 40% 이상 늘었다는 그런 공시를 내놓은 만큼 앞으로 BMS 분야가 주목을 받을 때 관련해서 실적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베이스전자 같은 경우 2% 이상의 하락세가 나왔고요.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꾸준한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5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BMS 관련 기업들 앞으로 최근의 추이를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과연 정부안이 발표가 되고 나서는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까지 체크해봤는데, 어제 뭐 시간의 거래에서 또 급등 나온 종목도 있었는가 하면 반응이 별로 없는 종목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박정식 파트너님은 BMS 관련된 오늘 집중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종목 볼까요?
저는 모베이스 전자에 모베이스 전자요? 예, 집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일단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장 부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미 이제 상반기 영업이익으로만 전년도 영업이익을 이제 거의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 2배 정도 성장이 나타나고 매출액도 당연히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재 순자산 가치는 한 2,162억인데 시가총액이 1,29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이슈로 인해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 중에 이 스마트키 시스템을 비롯해서 파워 윈도우 스위치 등 다양한 이 자동차용 전자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전기차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면서 뭐 배터리 관리 모듈, 제어 모듈, 그다음에 배터리 제어 시스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네. 이미 이제 현대기아차 1차 벤더로서 전기차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기도 하였고, 또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아도 수주 계약을 체결했던 이력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SK 이노베이션의 ESS용 배터리 제어 시스템을 납품도 했었고, 또 삼성 SDI의 전기차용 BMS까지 수주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아서 갖고 나왔고요. 가격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내려가고는 있지만 요즘 이런 패턴이 아주 자주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승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거래량이 제일 이제 고점을 찍었던 그런 캔들의 거래량이 강력하게 실린 이후로 그대로 이제 거래량 없이 줄줄이 밀리는 흐름이 최근에 자주 나오거든요. 네네. 이런 흐름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슈가 나오면서 수급이 강력하게 붙으면서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는 패턴이 요즘 시장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모베이스 전자도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1,7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최소한 찍을 수 있는 자리는 한 5%, 한 5.8% 정도 상승한 뭐 1,860원 정도 수준은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만약에 이제 돌파를 하면서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000원 이상 자리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모베이스 전자를 뭐 BMS 쪽에 또 가장 관심 있는 종목으로 보고 계신데, 저는 궁금한 게 예전에 모베이스 전자가 자율주행과도 좀 엮이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이제 뭐 전자 부품 쪽을 자주 만들다 보니까 네. 이제 자율주행하고도 좀 엮여서 움직이기는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모베이스 전자가 이제 자율주행하고 엮이기보다는 좀 이런 다른 쪽으로 좀 엮여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측면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전기차 화재 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뭐 과거에는 이제 전장 부품 쪽을 이제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자율주행하고도 특히 이제 많이 네. 엮여서 보조 시스템을 이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테슬라 FSD 이야기가 나와서 예, 예. 혹시 같이 좀 수혜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능성은 네.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스타트업 전기차 카누하고도 이제 거래를 했기 네네, 때문에 그러니까요. 과거에도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엮여서 움직였던 전력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켜봐야 되겠죠.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베이스 전자 뭐 자율주행과도 과거에는 엮였었는데 뭐 테슬라의 힘을 받을지는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어쨌든 오늘은 BMS 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된 대책의 수혜주로서 오늘은 모베이스 전자를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곽유정 파트너님께서는 이 이슈 2차 전기차 화재 관련된 대책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어떤 거 고르셨어요? 네, 오늘 좀 가벼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미 시간에서 10% 정도 네. 좀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 흐름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냥 보실 만한, 가볍게 보실 만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뭐죠? 민테크라는 예, 어제 시간에서 계속 기업인데요. 오르더라고요. 네, 그 배터리 이제 진단 솔루션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모든 전기차 회사들이요, 전기차를 납품하기 전에 네. 배터리를 이제 충반전하면서 제품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민테크 쪽에서 만든 배터리 진단 솔루션과 고전압 임피던스 분석기, 이게 뭐냐면요, 네. 그 체성분 분석기가 예. 주파수를 통해서 우리 몸의 체지방을 측정하듯이 그쵸. 그렇게 이제 배터리의 불량품을
찾는 그런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불량품을 이렇게 검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 사실 제조나 소재 업체들은 계속 늘고 있는데 이런 진단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자체가 아직 많지 않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테크가 지금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이거든요. 올해 5월 달에 기술 특례 상장을 했는데 네네. 지금 전략적 투자자로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지분을 한 5, 6% 정도 가지고 있고요. GS 에너지에서도 지분 투자를 또 단행을 한 그런 관련 이력이 있는 기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또 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LG 엔솔 쪽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서 이제 보고 있고요. 이런 이제 민테크의 진단 기술 자체가 지금 95% 정도의 정확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허 역시도 45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내용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런 진단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한 번 클레임이 대거 터지게 되면 지금 BMW 같은 경우도 미니였나요? 미니 쿠퍼 전기차가 네. 지금 대량으로 지금 클레임이 지금 걸려져서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다 이제 리콜로 바꿔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잘못 제조가 되면은 1조 원대의 클레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렇게 진단 기술을 통해서 불량품을 찾아내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시장에서 이제 관련 이슈가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흐름들 기술적인 부분들도 네네.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민테크가 지금 7,700원 구간인데 이 기업이 상장 당시에 공모가가 한 1,500원 정도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1,500원 부근에서 계속 저항받으면서 주가가 아래 하단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공략을 하실 때는 두 가지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오늘 이제 시가로 떠서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내지는 추가적으로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들어와 준다면 이 공모가 부근대를 돌파를 해주려는 시도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현재 지금 전고점 구간대로 저항 구간이 딱 공모가 부근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돌파 매매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을 해보시는 이런 이제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테크까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또 움직임을 보였죠. 장중에도 어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두 가지 전략을 주었네요.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 공모가 정도까지 수익을 한번 실현하는 방법, 아니면 아예 이제 좀 추세적으로 고점을 뚫어낼 수 있을지, 공모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두 가지 중에 한번 방법을 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대책 발표 오늘 있을 예정인데 관련해서 종목들 체크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도 보겠습니다. 가구장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강원랜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면적과 게임 기구수를 늘리는 허가를 받으면서 전일 카지노 관련 기업들이 들썩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추석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일본과 중국 역시 연휴 대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요건 역시 완화되면서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카지노 업종은 경쟁 격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지노 기업들은 9월 황금 연휴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어제 카지노주들이 모처럼 만에 상승 탄력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강원랜드 쪽에 기계도 더 확충할 수 있고 테이블도 더 늘릴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카지노 종목들이 일제히 좀 올랐는데 저희 이슈레이더 자체에서도 네. 카지노 관련주를 정말 오랜만에 다루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조용했다는 거죠. 네. 카지노 주들이. 보통 지금 여행, 항공 쪽 종목들이 많이 눌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카지노도 그런 이제 곁다리식의 이제 종목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관련 소식이 확실히 좀 카지노주들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네네. 점은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었고요. 사실 이미 강원랜드가 8월 달부터 전거래일까지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요. 조용히 나와줬더라고요. 오르고 있었더라고요. 네, 최저가 13,000원대에서 18,000원대까지 올랐으니까 굉장히 또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이제 카지노 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영업 제한 사항이 조금 많았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실질적으로 규제 완화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라는 점에서 좀 관련 훈풍. 그러니까 이전에 게임주들 보면은 첫 이제 한한령 해제했을 때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한번 바짝 나왔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통 이제 우리나라 와서 또 카지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베팅 한도가 기존에는 3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3억 원까지 늘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큰 3억 폭으로 네네 네. 그 정도로 지금 크게 늘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그리고 시민권자도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늘려줬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특히나 지금 이제 9월 달과 10월 달은 우리나라도 뭐 다다음 주부터도 이제 추석 연휴가 추석이죠. 본격적으로 네. 시작하지만 일본과 중국도 우리나라랑 항상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또 연휴가 또 껴있거든요. 10월 달에 이제 징검다리 연휴라고 해서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중추절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그쵸. 하고요. 그리고 이달 말쯤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9월 23일 기점으로 해서 추분의 날이라고 또 그렇게 연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12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크리스마스 또 연휴도 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외국인 VIP들의 유입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시즌인 만큼 조금 더 이제 부각이 계절적으로 되는 측면들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한두 달 정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네. 카지노 쪽에서 지금 홀드율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데요. 사실 저는 카지노를 가본 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앵커님도 예. 오신 적 저도 있나요? 안 가봤어요. 네, 저도 워크숍 때문에 그 강원랜드 부근에 리조트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단체로 구경 가보자 해서 갔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만 가지고 가면은 그냥 재밌게 구경하면서 네. 놀 수는 있어요. 우리가 뭐 도박을 하는 게 나쁘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무리해서 베팅하는 게 그쵸, 나쁘다라는 그쵸. 거지 놀이터처럼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음료수도 게임처럼. 네, 네. 네, 무료로 마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홀드율이라고 해서 게임을 하면은 카지노가 이기는 그런 이제 승률이 홀드율이라고 하는데 네. 당연히 홀드율이 높을수록 마진이 많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롭백 같은 경우에는 그 베팅을 하는 전체 칩 구매 총액을 이제 칩으로 바꾸는 액수 말하는 드롭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드롭액이 크더라도 사실 홀드율이 좋지 않으면 호실적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쵸. 최근에는 이 홀드율이 계속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많이 또 그 주목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홀드율이 가장 높은 곳은 파라다이스, 그 네. 다음이 롯데 관광개발. 관광개발. 롯데 관광개발이 지금 그 카지노 사업도 최근에 이제 한 3년 정도 만에 드디어 이제 실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홀드율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GKL이 뒤를 따라서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국내 기업에 상장되어 있는 카지노 관련 기업이 사실상 한 4종목? 네개 정도밖에 없죠. 정도밖에 네.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실 때 사실 호텔 사업도 하고 그 사업이 좀 다각화되어 있는 곳들을 위주로 좀 보시면은 좀 더 다른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 VIP 모식인데 네. 최근에는 이제 일본 쪽에서 VIP들이 많이 와서 이제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의 VIP들 그 고액의 배팅을 즐기는 하이롤러라는 그런 이제 VIP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제대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중국 쪽에서 지금 카지노 관련해서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이롤러의 기환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경기도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부동산도 경기 침체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이런 VIP 유치에 있어서는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연휴 기점으로 해서는 네. 또 충분히 이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수요 같이 함께 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목하시면서 카지노 종목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처럼 만에 어제 카지노 관련주들이 조용하게 오르다가 한번 시세를 분출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목이 쏠렸는데 그럼 관련해서 카지노 관련주들 최근의 주가 흐름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지노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카지노 관련 기업들 소리 없이 강한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카지노 기업들은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5일 차트를 보시더라도 꺾임 없이 상승 추세를 좀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특히나 어제 가장 강한 시세를 분출했었던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습니다. 장중에 2자릿대 강세를 보였었고요. GKR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관련된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 괜찮고요. 4%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특히나 GKR은 외국인이 한 달 동안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기관도 3거래일 전부터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파라다이스 역시나 3%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7거래일째 유입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도
1%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GKL과 파라다이스가 VIP 카지노 산업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산업이 한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1선에서 지금 계속해서 매물대를 맞으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과연 10,000원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텍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보다는 카지노에 있는 게임 관련된 디스플레이를 지금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역시나 산업군 자체가 조금 더 러프하게 바뀌고 완화가 된다면 이로 인해 수혜가 기대됩니다. 전일 역시 3%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카지노 관련 기업들 최근에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군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카지노 관련 주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실제적으로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는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한 4개 정도입니다. 네. 저희가 이 4 중에 하나를 골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저는 이제 GKL 가지고 GKL. 왔는데요. 네. GKL은 사실 뭐 호텔을 운영하거나 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중요한 게 이제 최대 주주를 보면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관광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기업 성격이 공기업, 좀 그렇죠. 짙은 네.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봤을 때 작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되기 시작해서 올해도 지금 매출액이 늘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도 늘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도 같이 함께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네네.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랜드 코리아 레저의 이제 약자 GKL이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엑스와 용산의 서울 드래곤시티 그리고 부산 롯데 이 세 곳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보니까 올해 2분기 말에 부채 비율이 47% 정도로 집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보통 이제 2분기 말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부채 비율이 100%가 그쵸. 넘어간다고 네네.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낮다라는 부분들도 강점일 수 있고요. 또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사 쪽에서 계속 이제 보다 보니까 최대 주주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무차입 경영에 좀 힘썼던 부분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지금의 이제 실적을 또 낼 수 있는 발판이 됐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팬데믹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사실 관광업 자체가 많이 억눌려 있었던 네네. 상황이었잖아요. 적자도 내고 그랬었는데 현금에 이제 잉여 자금들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 그런 체력이 돼서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이 기업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뭐 배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현금들은 네.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로 향하고 아, 있다. 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의 기존에도 이제 절반 이상을 배당으로 했었던 만큼 배당 성향 역시도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49.8% 정도에 이르고요. 작년에 기말 배당금만 하더라도 353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간 배당을 또 결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주당 또 60원 정도 배당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최근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 또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그러게요. 되는 만큼 또 GKL이 지금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해서 그런 밸류업에 대한 또 수혜 역시도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GKL이 공기업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홀드율 자체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민간 업체인 파라다이스나 롯데 관광개발과 비교하면 여전히 좀 낮은 네네.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홀드율을 좀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여전히 이제 대외적으로는 좀 시각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VIP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는 일본의 삿포로와 히로시마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일본인 VIP 그 유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 봤을 때는 이제 정거래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반등으로 전환되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 정고점 구간대까지는 주가가 네, 회복세가 많이 나온 올랐어요. 상황이죠. 그래서 그 회복세에 같이 함께 좀 기대서 반등이 조금 더 이어져 나왔을 때 이전 정고점 구간대까지는 좀 추가적으로 추세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지 흐름을 좀 보시면서 GKL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GKL을 주셨어요. 뭐 공기업 성격이 좀 있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지노 플러스 알파로 밸류업에 관련된 수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다음
타자로 또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강원랜드처럼 주가가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박정식 파트너님은 카지노주 어떤 거 고르셨어요? 저는 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속적으로 파라다이스만 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제 이번에 좀 관광객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네. 이 카지노 쪽 매출이 좀 좋아졌다는 이슈가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랬나요? 그래서 제가 파라다이스를 지난 이제 월요일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다행히도 어제 좋은 흐름을 네, 좀 어제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부산, 인천, 제주 지역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이번에 8월 카지노 매출액이 802억 원을 기록을 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4.1%나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여름철 성수기를 맞이해서 카지노 드롭액이 6,675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23.1%나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일본 VIP 드롭액 증가세가 주요했다고 하는데 일본 VIP 이제 드롭액이 한 2천억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 VIP, 일본 관광객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본이 일단 주말과 이어진 공휴일이 상당히 좀 많은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9월 16일 그리고 9월 23일 그리고 10월 14일 등 지금 연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호실적이 아무래도 이제 10월 달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이런 이제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주가가 하락이 나왔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파라다이스가 자산 대비 본연의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유일하게 좀 낮게 형성돼 있고 또 매출도 지금 3년 동안 2배 정도 성장이 나오고 또 영업이익도 빠르게 성장이 나오면서 가장 조금 재무적으로 좀 좋은 구조를 좀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미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언급드렸던 가격보다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수급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미 9월 5일 날 좀 거래량이 붙으면서 20선 위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11,2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가신다면 최소한 뭐 한두 달 정도 끌고 가실 경우 한 13,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기술적인 포지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파트너님, 파라다이스는 배당 어느 정도 주나요? 배당률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현재 배당률로 보면은 대략 한 네. 배당률이 좀 적네요. 한 0.86%, 전년도 대비 한 0.86% 좀 배당률이 좀 낮게 형성돼 있는데 일단은 뭐 배당력은 아무래도 올해는 조금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영업이익이 일단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많이 증가를 3년에서 한 대략 4, 16, 한 4배 정도 뻥튀기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현금 배당 수익률도 올해는 조금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많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 배당률은 확실히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지노 관련주들도 봤는데 두 분이 또 뭐 같은 카지노 주지만 약간 공기업 성격 있는 GK일과 또 민간 기업인 또 파라다이스를 보면서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배당을 어느 정도 주는지 차이도 체크를 해봤고 주가의 흐름도 약간은 좀 다른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이 성향에 따라 취향에 따라서 한번 골라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자, 오늘 이슈레이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 종목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두 종목에 관한 리포트 체크해 보시죠. 함께 볼 첫 번째 리포트는 강원랜드고 하나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입니다. 얼마 만에 규제 완화인가라면서 반가운 심정을 제목에서 드러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업의 변경을 허가받았습니다. 즉 규제 완화를 허가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카지노의 영업장 면적을 확장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 14,500제곱미터에서 2만 제곱미터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임 기구도 대수를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기존 1,560대에서 1,860대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되고요. 외국인 전용존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기존에는 시민권자만 이용 가능했다면 이제는 영주권자까지 이용이 가능하게 바뀌는 겁니다. 외국인 전용존에서 베팅할 수 있는 한도도 100배나 늘어났는데요.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실적 추정치에는 변경이 없었습니다만 하나증권에서는 규제 산업에서 규제 완화가 나왔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강원랜드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2032년까지 약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영업장을 3배 면적 확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베팅 한도 상향에 관련해서도 규제의 어떤 변경이 3, 4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2025년 초부터 적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강원랜드에 호재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가 되겠고요. 마이너스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실적 전망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영업장의 면적을 확장하는 것도 테이블의 대수를 늘리는 것도 어쨌든 증설하고 난 이후에 가능한데 완공이 되려면 아직 4년가량 남아있는데 즉 2028년부터 확대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실질적으로 업사이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항돼야 하는 부분은 매출 총량을 확대하는 건데요. 이 같은 관점에서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의 베팅 한도도 추가적으로 상향이 되는지 완화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가 어쨌든 있었다는 것 자체에 가중치를 두고 있고요. P/E, 실적 상향은 못했지만은 P/E를 13배에서 14배로 상향 조정해 목표 주가도 10% 상향 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용기기 업체인 파마리서치에 관한 리포트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 발간했습니다. 제목에는 그림이 더 예뻐졌습니다. 라고 달았네요. 최근 글로벌 사모펀드인 CVC에서 이 파마리서치에 2천억 원의 투자를 했다라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CVC는 유럽계 사모펀드인데 기존 투자 포트폴리오에 헬스케어 관련한 업체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관련해서 유통망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파마리서치의 주 제품인 리쥬란의 판매에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목표 주가는 기존 수준인 24만 원 유지했고 투자 의견도 매수 유지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향후 파마리서치의 주가 상승과 관련해서 핵심은 결국 수출입니다. 내수와 수출의 비중을 나타낸 이 그래프를 보면요. 회색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수 비중이 파란색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수출 비중에 비해서 아직까지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지만 수출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이 됩니다. 이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 의료기기 제품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고 역사가 짧기 때문에 수출을 할 때 신규 국가에서 직접 시장을 형성해 가면서 진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해당국에서 승인 허가를 먼저 받은 후에 파트너사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시장 내에서 인지도를 형성해야 판매 실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CVC가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 매출이 발생하는 기간이 짧아질 거라는 이야기가 리포트에 포함이 됐습니다. 어쨌든 CVC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유통망을 확보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시점도 앞당겨졌는데요. 앞서 4, 5년 후에나 진출할 거라고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거의 절반 수준인 2년 후에 진출 가능하다라고 변경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리쥬란의 허가를 받은 유럽,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등에서는 직판에 나설 것이라고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실적이 이미 잘 나오고 있는 동남아에서도 CVC의 유통망을 활용해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파마리서치 마찬가지로 실적 추정치 자체에는 아직까지 변화가 없었고요. 향후 실적 추정치도 밸류에이션도 상향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해 보면서 한국 증시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P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민간 고용 보고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금요일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 고용건에 대해서 11만 1,000건으로 좀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줬고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감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내일 발표가 있을 현재 고용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을 가늠할 때 고용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올 것으로 우려가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ISM 서비스업 지표가 51.5포인트로 전월 대비 좀 상승을 하면서 현재 고용은 좀 둔화됐지만 서비스업 지표 자체의 둔화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보다 완만한 둔화를 시사한다라고 평가가 되고 그로 인해서 달러 약세폭이 축소가 되고 금리 하락폭이 축소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고 주시장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시장,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지지 못하고 좀 종목별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다우지수는 조정을 보였고 시장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시행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의 좀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수급적인 면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선물 쪽에서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특히 현물 쪽에서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강장 포지션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들을 기관이 좀 받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만 수급들이 존재하면서 수급의 부재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급격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 금요일 시장에서도 좀 동반하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에 있어서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주말에 있을 고용 보고서 발표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니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좀 관심 종목을 좀 선별해 본다라면 한전 KPS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우려감들은 좀 존재를 하고 있으나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크고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이러한 점이 좀 반영이 된다라면 하반기와 내년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좀 두드러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부각시켜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시장의 좀 조정 국면을 활용하셔서 한 번에 매수하기는 좀 어렵겠으나 조정 구간을 이용하셔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신다라면 정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전 KPS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좀 각국이 커진다라면 공격적인 흐름들보다는 좀 관망의 대응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점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2000지점 소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스탠바입니다. 시장 오늘 또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현재 8시 49분 30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개장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지만 오늘도 안심할 수 없는 시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일단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반전을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장 마치고 나서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했는데 전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미스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브로드컴이 6%, 7% 가까이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 또 반도체에 관련된 충격이 있지 않을까, 여파가 있지 않을까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말 사이에 발표될 8월의 비농업 고용지표, 미국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과연 시장의 불안을 잠재워줄 수 있을지 그것을 대비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 준비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리섭 전문위원,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먼저 박수범 대표님부터 오늘 개장 전에 확인해야 할 개장 전 탑3 공개해 주시죠. 네, 현재 동시효과 움직임들이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좋지 못하게 좀 시작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 이런 중에도 좀 궁계 일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SK 하이닉스예요. 자, SK 하이닉스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 말에 HBM3 12단을 양산을 본격화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지금 현재 HBM3 12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전혀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어떤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HBM3 12단이 전체적으로 이제 블랙벨에도 들어가고요. 블랙벨에 들어가면 이제 16개나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좀 블랙벨 같은 경우에도 B100, B200 해서 지금 현재 판매량이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에 들어가는데 판매가 시작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독점으로 이제 제품이 납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거의 SK 하이닉스가 HBM3 12단에 대해서는 독점으로 계속해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되었다는 게 좀 특징적이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를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버려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온 디바이스에 대한 수혜가 있기 때문에 NPU 칩이 있지 않습니까? 온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그걸 이제 엑시온스 9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 현재 당장은 우리가 SK 하이닉스에 대해 관심 좀 가지자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지금 현재 시장에서 테슬라가 어제도 올랐고 그저께도 오르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고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그나마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또 간밤에 또 뉴스를 보니까 니오가 지금 현재 14%는 또 급등을 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매출도 YOY상 이제 98.9%나 증가하면서 차량 판매량도 118.2%나 좀 나왔고 배터리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고 자율주행도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자면 거시경제가 지금 현재 좀 약간 좀 불안하게 좀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전체적 분위기 자체가 좀 톤 다운되는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는 있지만 이 부분들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호재가 나와도 호재에 대해서 좋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호재 안에서 조그마한 악재가 발생하면 그 악재에 대해서 더 크게 시장에서는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밤에도 지금 ADP 고용 지표도 발표됐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나쁘진 않았는데, 근데 시장이 워낙 지금 이제 투심이 약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오늘 저녁에 또 미국에서 8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좀 발표됩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좀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이 또 금요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감안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박수범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8월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신입선 위원님께서는 오늘 개장 전에 바라보고 계신 섹터가 있다면 어떠한 부분 좀 지켜보고 계실까요? 네, 첫 번째 주는 카지노주입니다. 많이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겠지만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비해서 외국인, 내국인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오픈 카지노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가 1%의 외국인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그 부분이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은 밸류업이 크겠죠. 1%밖에 안 되는 외국인이 예를 들어 10%라도 들어온다. 그러면은 10배 아닙니까? 일단. 왜 그러냐면 외국인 베팅 한도가 적고 24시간 운영을 안 하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입장료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최소한의 장치입니다만 인간의 본능 때문에 도박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제한 장치들이 있었어요. 그런 제한 장치들 때문에 그리고 강원도라는 위치
그래서 그게 영종도라든가 제주도에 비해서 끌리지 않는 부분 이런 것도 작용을 했겠죠.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외국인 비중이 1%에서 5%, 10%만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에도 영주권자라든가 외국인 베팅 한도를 늘린 부분, 이런 부분이 외국인들을 건드린 부분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24시간 영업의 입장료를 없애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시계까지 없애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더 늘릴 수는 있겠죠. 물론 거기까지 손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움직일 개연성은 생겼고 그다음에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주나 여행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시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택배 대란이 일어나겠죠. 택배주도 어저께 CJ 대한통운을 필두로 KCT 동방 이런 업체들이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알테시해서 뭐 일단 우리나라 쇼핑몰들이 다 공습을 당하고 있는데 어쨌든 택배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늘은 거죠. 뭐 택배 회사 입장에서 사실 물량이 늘고 있는데 거기서 굳이 국적을 따져가지고 알테시 안 되게 만들어야지 중국 거 안 받아 뭐 이럴 수는 없으니 어쨌든 알테시가 늘어난 것이 CJ 대한통운에게도 굉장히 혜택이 많이 주어졌고요. 알리를 잡으면서. 그래서 2024년도 상반기 택배 처리량이 816.600만 박스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6%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택배 단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택배 업체가 단기적으로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금 움직일 가능성과 2025년을 앞두고 움직일 가능성 이런 부분 중장기적인 부분도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질주가 끝나지 않은 크래프톤입니다. 우리가 게임스컴에 기대를 했지만 별 볼 일 없이 끝났고요. 그 뒤로 이제 게임주들이 다 급락을 했죠. 거기다가 이제 검은 신화 50이라는 중국에서 깜짝 게임이 나오는 바람에 우리나라 게임을 완전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서 왜 그런 것 못하고 이상한 게임이나 만들고 있어. 이렇게 되면서 다 주저앉았었는데 크래프톤이 다시 살아나면서 1등주의 움직임을 지금 다시 리드를 하고 있고요. 8월까지 배틀그라운드는 PC 모바일 트래픽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여기 또 이제 람보르기니라던가 중국 인기 캐릭터 알리더 폭스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잘하는 거죠. 뉴진스라던가 계속 업데이트, 마왕씨라던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재미를 주니까 배틀그라운드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이제 핵만 잡으시면 됩니다. 진짜 핵만 잡으면 진짜 배틀그라운드 한다는 게 더 레벨업 할 수 있거든요. 핵 유저들 단속하는 거 이것만 확실하게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알고리즘을 갖춘다면 크래프톤이 조금 리드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시장 출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은 상승 반전 출발 예상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약한 모습,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 곤변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국내 시장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오랜만에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강보합권 출발 2,577선에서 출발 예고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가량 하락하면서 723포인트 선을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함께 알아보시죠.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어제 반등을 보여줬던 SK하이닉스는 오늘 2%가량 하락하면서 쉬어가는 모습. 삼성전자는 어제 10개월 만에 7만 원 선 내주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0.4%가량 상승하면서 69,300원대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장 7만 원 선 회복한 채 종가 체결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 0.7%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시가총액 상위권 5위권까지는 혼조세 출발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6위부터 10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현대차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기아 역시나 0.8% 조금 더 깊게 눌린 채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를 좀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 출발, 셀트리온은 0.2%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다소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을 보게 되시면요.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지금 6위부터 10위권을 보게 됐을 때는 일제히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9월 6일 금요일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9월의 첫 거래일 이번 주에 시작을 했는데 9월은 좀 다른 시장의 분위기를 기대했지만 역시 9월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대로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첫 주였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장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일단은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브로드컴이라든지 AMD, 퀄컴 같은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좋지 않은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강보합권 수준에 그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모습이고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좋았는데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또 제약바이오, 1111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이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오늘 시장의 부담. 반면에 테슬라는 최근에 승승장구하면서 어제도 4% 넘게 급등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과연 선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동시효과 상황과는 다르게 오히려 코스피가 약보합권 출발했고요. 코스닥이 강보합권 출발하면서 엇갈리는 또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3% 가까이 상승세, 어제 7만 원 선이 깨졌는데 지금 69,100원과 2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 넘게 하락세,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그나마 선방하면서 테슬라의 훈풍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출발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9월 6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주말 사이 발표될 8월 고용 보고서를 확인하고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경계감이 짙은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0.2%가량 밀리고 있고요. 2,570선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약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725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FOMC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은 좀 신경이 좀 곤두서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1위부터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요. 삼성전자가 0.2%가량 상승으로 출발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가량 빠진 채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반등력을 보여줬던 SK하이닉스가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제는 들어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급 상황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관련 기업은 0.2%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반면 삼성 SDI는 1% 이상 상승, LG화학도 0.4%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간밤에도 좀 날아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를 할 경우에 지금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 장에 일론 머스크를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테슬라의 앞으로의 관련 추이 그리고 2차 전지의 영향력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관련 기업도 오늘 좀 혼조세 나타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0.1%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현대차 그룹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오늘 게임주가 오랜만에 반등 강하게 나옵니다. 크래프톤이 1% 이상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과연 25bp일지 50bp일지 그것에 대한 좀 무게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리 인하는 지금 다가오는 순리 중에 하나겠죠. 그로 인해서 오늘 인터넷 대표주들 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네이버가 0.3%, 카카오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현대모비스의 상승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차 그룹과는 그 안에서도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3%가량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지주사들은 좀 한 걸음 쉬어갑니다. 특히나 금융주들이 오늘 조금 내림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신한지주는 0.7%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함께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상승으로 출발, 이와 반면에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게요. 오늘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순위 변동이 나타났습니다. 클래시스가 0.5%가량 상승했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인 삼천당제약이 오늘 미증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1% 이상 빠지면서 순위 변동 나타났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젤 같은 경우에도 0.4% 미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의료기기 관련 기업도 흐름 괜찮습니다. 보툴리눔 톡시 관련 기업이 휴젤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리쥬란 관련 기업인 파마리서치 어제여서 오늘도 2% 이상의 강한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은 가운데 펄어비스가 1.8%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0.1%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HPSP는 보합권에서 눈치 보는 장세 나타나고 있는데 대주전자재료 솔브레이 이오테크닉스는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주 오늘도 약진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흐름이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온라인 플랫폼이 0.4%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어제여서 오늘도 경기 방어주 성향이 강한 통신주가 오늘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0.1%가량의 오름세, 그리고 건설업종이 0.1%가량 상승하면서 지금 업종별 상승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통과 상사도 0.05%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신일섭 위원이 말씀해 주셨던 추석 연휴에 지금 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쿠팡발 이슈 역시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는 그다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전문가들은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여전히 코스피는 약보합권 수준,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좀 보면 외국인이 오늘도 코스피에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매도하면은 5거래일 연속,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외국인은 현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420억 원 넘게 외국인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기관은 어제 매수로 좀 전환이 됐는데 오늘도 30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도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만이 18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고요. 자,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조금 내려가면서 1334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이웃 일본 시장이 0.6%, 니케이 지수가 상승 출발하면서 그나마 좀 괜찮은 흐름인데 역시 우리 시장이 또 상대적으로 아쉬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과 시장 분석해 볼 텐데요. 자, 미국의 이 8월 고용지표 확인하기 전까지 계속 지금 지지부진한 양상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세요? 네, 일단 지금 이제 그래도 지금 뭐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한미약품도 오늘 아침부터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9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분위기였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매도하는 흐름들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렉나자에 대해서 제2의 렉나자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정부에서 R&D 투자를 좀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한미약품의 주가 상승에 반등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거기다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한미약품을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요. 자,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이제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가 3% 정도 상승한 이유는 아무래도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해 연말까지 지금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유럽과 중국에서 승인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FSD가 이제 공급이 될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현대오토에버가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같이 또 발맞춰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주가 등락폭이 좀 큰 편이긴 합니다. 거래량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호가창이 그렇게 탄탄하게 움직이는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워낙 최근에 주가가 등락폭이 좀 컸던 부분들이었고 어느 정도 15만 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할로 대응하셔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원래 동사가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30%, 35%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보면 이제 분기 영업이익률을 보면
대략적으로 47%까지 나옵니다. 46%, 47%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상당히 좀 크게 지금 현재 매출도 늘어나고 있지만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비중이 41%나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크래프톤의 긍정적인 이슈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게임이라는 게 전체적인 뭐 시장의 매크로 흐름과는 좀 전혀 상관없이 움직여줄 수 있는 또 아이템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크래프톤을 비롯해서 좀 넷마블 두 회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2차 전지가 생각보다는 좀 약해요. 테슬라가 어제 오르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이 좀 움직이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보다는 좀 약하게 아침에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장중에 어떤 변화를 또 보여줄지를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또한 우리가 레이더에는 항상 머릿속에는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게임주들이 그나마 오늘 좀 선방하면서 크래프톤이라든지 펄어비스 그리고 코스닥에서 카카오게임즈 같은 종목들이 오랜만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역시 전기차 화재 관련된 대책 오늘 발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열폭주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좀 상승 탄력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신의원인가도 시장 분위기 봐야 되는데 자, 그래도 2차 전지 테슬라가 가는데 2차 전지도 안 가고 있고 반도체도 역시나 지지부진하고 위원님 우리 시장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냥 철저하게 테마와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네. 것이죠. 이럴 때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첫 번째로 이제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는 상당히 강하니까 근데 이것도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처음에 움직이던 그 흐름과 중반 그 끝의 흐름을 보면은 그 규칙이 형성이 돼요. 지금 침습에서 비침습으로 가고요. 크게. 그다음에 침습, 비침습을 나눴을 때는 병원에서 가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움직인 게 침습이죠. 찌르고 들어가는 거. 보톡스 필러가 먼저 움직였죠. 휴젤, 메디텍스, 대용 3사가 먼저 움직였고 휴온스라던가 파마리서치, 바이오 이거는 안 움직였어요. 4, 5등주니까요. 휴젤이 1등주가 더 많이 치고 갔어야 4, 5등주에게 기회가 오는 것인데 안 왔죠. 그 상태에서 비침습으로 넘어갔습니다. 클래시스랑 제이시스 메디칼. 근데 제이시스 메디칼은 상장 폐지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빼고 이 지금 클래시스 혼자만 가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혼자만 가는 것이 이루다, 원텍, 비올, 하이로닉 전혀 가지 않고 있어요. 오로지 온리 클래시스. 그리고 거기서 가정용으로 온 제가 루트로닉의 어떤 대체제로 말씀드렸던 라메디텍 이게 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가니까 이제 다시 침습으로 넘어갔는데 보톡스 필러 후에 나온 거 있죠. 힐러, 리쥬란 힐러 파마 리서치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순서가 전체적으로 강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클래시스랑 파마 리서치 두 개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밸류업에서 코스피에서 1등으로 계획을 내놨던 키움증권, 그 다음에 전체 2등이자 코스닥에서 유일하게 내놓은 FN 가이드, 지금 계속 좋죠. 거기만 파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슈로 뜨거운 거는 지금 곧 정부에서 발표가 나옵니다. 오늘 국무총리 스케줄에 있어요. 지금 오전에 이제 전기차 화재 대책이 나올 건데 지금 1등주, 민테크 1등주입니다. 이게 배터리 진단 검사하는 기기를 만든 업체고 2등이 한빈 레이저예요. 이거 반도체에서 이오테크닉스처럼 레이저로 글씨 새기는 거예요. 이제 배터리 이력제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하도 안 밝히니까 거의 다 쓸 거예요. 몇 년도면 어디 회사 거면 어느 회사인데 무슨 부품을 썼으면 그걸 레이저로 다 새길 거예요. 한빈 레이저의 레이저로. 그다음에 3등주가 그리드 위즈입니다. 과충전 방지하는 모뎀 만드는 애죠. 그래서 민테크, 한빈 레이저, 그리드 위즈 이 1, 2, 3위 순서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 AI도 살짝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추석 때 뭐 저기 접는다며요. 24시간 접고 뭐 성인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응급실에서.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또 뭔 얘기 나오냐면은 다 로봇으로 대체하겠다. 또 그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잖아요. 로봇으로 대체하겠다. 비대면 활성화시키겠다. 계속 그 얘기 나오니까 의료 AI가 움직이겠죠. 젠큐릭스, 셀루메드, 이지케어텍. 뭐 아주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요 정도인가요? 네, 요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어요. 코스피가 0.3%대까지 내려갔고 코스닥은 더 내려갑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미국 시장 따라서 함께 내려가면서 알테오젠이 2.4% 하락세, HLB도 2.6% 떨어지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5% 조정받고 리가켄바이오도 2% 넘게 하락세 나타내면서 코스닥도 0.8% 가까이 지금 낙폭이 좀 더 깊어지고 있네요. 자, 그럼 시장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을 또 주목을 받고 있는지 시장의 분위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변 앵커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5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는 자율주행을 향해서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 동안 500억 원 이상의 투자 지원 발언을 했죠. 이로 인해 어제부터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테슬라가 내년 1분기에 유럽과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내놓겠다고 간밤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급등을 했고 오늘도 역시나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폭주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오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정부에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대감이 지금 매기세로 쏠리고 있고요. 역시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물류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검색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쿠팡이 경북 지역에 주차장 기반의 생활 물류 사업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석 대목에 쿠팡에 관련된 이슈까지 겹치면서 오늘 물류 섹터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만 파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섹터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뜨겁지만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관심과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봤고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그렇다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의 검색 빈도가 많은 섹터군들 안에 있는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퓨런티어가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섰는데요. 역시나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오늘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라닉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역시나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이고요. 민테크도 14%가량의 강세, 라이콤도 13%, 넥스트십도 12%가량 오르면서 자율주행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인포뱅크가 11%가량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랜만에 신라섬유도 10%가량 최근에 신라섬유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으로 한빛 레이저 두 자릿대 강세, 그리드 위주도 8%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개장 직후의 상승폭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 역시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았던 섹터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빛 레이저가 가장 많은 거래량 실리고 있고요. 이와 비슷하게 라이콤,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엮이고 있는 종목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 그리고 거래량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물류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서는 어제여서 오늘도 KCTC가 5%가량 상승하고 있고 동방 역시나 4%가량 오르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딥페이크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 한커미드가 오늘 거래량 실리고 있고 3%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면 오늘도 역시나 지금 유통 주식수가 적은 품절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다소 부담스럽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정부와 관련된 테마성 움직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고 그만큼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 오늘 금요일 시장은 여전히 철저하게 방어적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권 수준에서 그나마 버티고 있고 신한지주나 하나금융지주 같은 이 금융지주사들 밸류 프로그램에 그나마 수혜를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불을 켜고 있고요. 그다음에 KTNG와 SK텔레콤, KT같이 역시 배당이 많이 주거나 방어주 성격의 이런 종목들만 상승불을 켜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좀 대응책을 세워봐야 될까요? 박수문 대표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뭐 지금 이제 뭐 종목들의 움직임들 자체가 지금 뭐 시작된 지 19분 정도 됐는데요. 시장 시작된 지 19분 정도 됐는데 뭐 대형주들의 수급적인 움직임들도 마찬가지고 일단 좀 오르면 좀 매도하고자 하는 이제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뭐 어떤 강력한 퍼포먼스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다들 이제 눈치를 보는 뭐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부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자율주행 쪽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하지만 뭐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도 원래 시장이 좋을 때 더 잘 움직입니다. 시장이 안 좋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약하다 보니까 장중에 또 차익 매도 물량이 또 나와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좀 잘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응하시길 좀 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통신주들이 좀 움직입니다.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 KT도 마찬가지고 LG U+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SK텔레콤이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그다음은 KT인데 KT 같은 경우는 어제 또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AI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AI 서비스 한다면 뭐 지금 현재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를 많이 떠올리시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 통신사들이 오히려 더 큰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사업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 KT도 마찬가지고 뭐 장중에 계속해서 움직임은 상승 흐름들은 계속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SK텔레콤만 하더라도 지금 차트 흐름을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1%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거의 52주 신고가 움직임이에요. 52주 신고가 움직임이고 2022년도에 6만 3천 원이죠. 6만 3천 원까지 가는 추세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5만 8,400원입니다. 뭐 전 고점 부분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뭐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좀 톤 다운이 된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기 방어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고 현금 캐시를 계속해서 매달 창출을 해내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좀 시장에서 좀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뭐 SK텔레콤도 좋고 KT도 좋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대응해도 크게 우리가 뭐 손실을 보거나 무리한 대응은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뭐 시장이 지금 이제 지수의 움직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톤 다운되는 흐름들 속에서도 통신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아모레퍼시픽도 좀 올라왔어요. 화장품주들이 또다시 좀 들썩이나 싶을 정도로 지금 현재 아모레퍼시픽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동사보다 자회사가 좀 잘 나가고 있죠. 코스 RX라 해가지고 그 회사가 지금 현재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많은 시장 점유율을 좀 가져가고 있고 제품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계속해서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모레퍼시픽이 다시 한번 좀 반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시장입니다. 뭐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오늘 저녁에 또 대형 이벤트가 또 있다 보니까 뭐 대응하기가 힘드시겠지만 뭐 그래도 그 부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좀 대응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좀 종목들은 일단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뭐 대부분의 하락하는 종목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도 지금 670여 개가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에서 1,200개가 넘게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실리섭 위원님과도 보겠습니다. 종목들 볼 텐데 아까 말씀해 주신 클래시스나 게임주들이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데 다른 또 어떤 종목들 볼까요? 근데 이거 뭐 이슈 테마의 세력 싸움이죠. 지금 강한 데를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단타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면은 일단 토큰주, 보안 토큰주랑 그 의료 AI는 힘이 약해요. 제일 잘 나가는 1등주가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두 개가 남았죠.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이랑 자율주행이랑 맞붙었는데 지금까지 자율주행이 이겼습니다. 이게 10시까지 진행이 되면 오늘의 승자는 자율주행이에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에서 지금 1등주인 퓨런티어는 상한가에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차 화재 방지에서 1등인 민테크는 15.71밖에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힘이 자율주행 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퓨런티어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상한가 밑까지 간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SOS랩 이걸 노려봄직하죠. 왜냐하면 그 아까 이 의료기기에서 라메디텍 같은 이런 차트기 때문이죠.
상장한 뒤에 오랫동안 밑바닥을 긁다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와서 쌍바닥, 쓰리바닥, 포바닥 만드는 애들 있죠. 이런 것들이 재미가 있는 거죠. SOS랩도 지금 차트 똑같습니다, 지금. 상장할 때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밑에서 다지면서 상승 N짠이 쓰리바닥, 포바닥 만들면서 올라오면서 거래량 붙는 애들. 이런 것들이 재미가 있죠. 공통점으로 미용의료기기랑 차트적인 공통점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키움증권과 FN가이드 이 밸류업 선도주들은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 안 했던 거 어제 후발을 노리는 거죠. 강원랜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였어요? 슬롯머신 250대 늘려준다고 했죠. 250대까지. 그 250대 늘려주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슬롯머신 화면 안 생깁니까? 화면 생기죠. 그리고 예전처럼 가만히 있는 화면이 아니라 움직이는 화면이에요. 당연히 따라오는 종목은 토비스겠죠. 토비스가 다 화면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토비스 같은 종목을 후발로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OS랩과 토비스 조금 더 강조해 주셨어요. 저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오늘 장 마감할 때까지 오늘 시장 어떻게 이번 주를 마무리 지어야 할지 주말에 빅 이벤트를 앞두고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박수범 대표님의 키포인트로 대비해 볼까요? 네, 뭐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기관도 마찬가지고 좀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투자 심리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대응이 조금 안 좋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한다면 그래도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자. 자, 그럼 신일섭 위원님께서는 어떤 키포인트 가지고 계세요? 네, 각자의 섹터에서 1등하는 주식을 픽하라고 했는데 지금 완전 테마 싸움으로 가버렸죠. 지수가 무너지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는 천하제일 단타대에 자신 있으신 분들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힘이 센 쪽으로 붙어야 돼요. 지금 자율주행이 센데 이따가 만약에 정부에서 전기차 화재 대책 발표가 나오면 순간적으로 절로 쏠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퓨런티어, 민테크 이 1등주의 움직임은 잘 관찰하시면서 2등주, 3등주로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또 뭐 페어마켓 쪽으로 뭐 가서 그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천하제일 단타대에 자신 있으신 분만 뛰어드시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관망하셔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략까지 두 분이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전략, 종목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좀 살펴볼 만한 좋은 시세 보여줄 수 있을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속절없이 또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 시장 자체가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든 상황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센스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네. 여러 가지 그 시장의 악재가 계속해서 쌓여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그 펀더멘탈을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셔야겠다는 말을 우선적으로 드리겠고,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방어주 중에 하나인 유틸주인데요. 공사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을 저점으로 내년부터 점진적인 이익 회복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유가 하락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매크로 환경이 동사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한국전력의 이익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유가는 4에서 5개월 정도 후행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개월 정도 후행해서 한국전력의 연료 비용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유가 하락 그리고 환율 하락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비용 효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금리 하락 시에 실질적인 어떤 이자 비용 감소 효과가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매크로 환경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전력 사용에 대한 전기 사용료는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단은 제한될 수가 있지만 이런 매크로 환경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비용 절감에 따른 이익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시적인 매크로적인 환경은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유리한 상황으로 말이죠. 자,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전고점 부분인 25,000원, 손절가는 전저점 부분인 18,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25,000원 목표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한국전력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전고점 올해 초에 25,0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정도쯤까지는 한번 주가 회복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국전력 한번 잘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투자 수첩 말말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참 어려운 한 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돈이 될 만한 힌트를 주는 주요 인사들의 발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럼 대표님과 찾아볼 첫 번째 인사의 발언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인사의 발언은요. SK하이닉스 패키징 개발 부사장의 발언을 선정하셨습니다. 대만에서 열린 세미콘 타이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다양한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SK하이닉스의 발언을 선정하신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특히나 AI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SK하이닉스를 제가 자주 이제 가지고 나오는데 네. 이번 주에도 한 번이 급락을 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 코너를 보신 분들은 SK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런 것들에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더불어서 가져 나왔습니다. 이 부사장께서 이제 세미콘 타이완이라고 해서 네. 그 대만이 사실 반도체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국가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TSMC가 있고 그다음에 TSMC랑 엔비디아랑 밀접한 관계 그리고 이제 AMD의 CEO도 이제 리사수 이제 대만계 미국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만이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어떤 국가가 되는데 그 세미콘 타이완이라는 이제 어떤 행사에서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갔습니다. 가서 있는데 SK하이닉스의 이제 이강욱 부사장께서 HBM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그 정도의 이제 C랩의 임원들이 그런 멘트를 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높다, 신뢰도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주식 투자하시고 다른 여러 가지 정보도 어디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어디서 근거를 알 수 없는 뉴스 이런 거보다는 이런 중요한 임원들이 한 멘트는 이제 귀담아 들으셨다가 그거를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가중치를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강욱 부사장께서 HBM이 계속 엄청나게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불어서 이제 그 반도체 개발 제조업체 대표도 역시 지금 향후 이제 반도체 시장이 3조 달러가 될 것이다. 3조 달러면 이제 엄청난 시장 아닙니까? 우리나라 치면 이제 그 1달러 1,000원만 계산해도 3,000조, 1,300원, 3,900조에 되는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주요 국가인 대만, 우리나라 등도 역시 이제 그런 수혜 혜택을 입을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당연히 SK하이닉스 역시 그런 3조 달러의 엄청 팽창한 거에서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 규모에 대한 발언을 했고 어쨌든 SK하이닉스가 HBM 국내 증시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발언을 선정해 주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SK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급락을 했던 이유 짚어보고 그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SK하이닉스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르면 SK하이닉스 주가도 오르고 네. 엔비디아 주가 내리면 SK하이닉스 같이 주가 내려요. 그러니까 왜 떨어진지 모르지만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같이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밀접한 네. 쌍둥이 같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윗단이 이제 엔비디아 주가고 아랫단이 이제 SK하이닉스의 그 정말 차트인데 비슷하네요.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고 네. 있죠. 그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엔비디아의 H100을 갖다 팔리는데 H100에 뭔가 잡음이 생긴다. 엔비디아가 B100이라는 차세대 제품을 만드는데 거기 잡음이 있다. 이러면 사실은 SK하이닉스는 그 잡음과 무관하게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잡음이 생기면 떨어지고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당연히 그런 노이즈가 잡음이 해소되면은 엔비디아도 올라가고 SK하이닉스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SK하이닉스가 8% 떨어진 이유는 그날 이제 그 새벽에 마감에 엔비디아 주가가 9% 넘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왜 주가가 떨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떨어진 이유도 같이 살펴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네. 그날 떨어진 이유를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제조업 PMI가 이제 일부 이제 좀 줄었습니다. PMI라는 거는 50보다 높으면은 이제 확장이고 50보다 미치면 위축이라고 이제 판단하는데 그날 ISM 제조업 PMI가 50보다 미치긴 했는데 50보다 위였다가 밑으로 떨어졌으면 의미가 있지만 어차피 50보다 밑인 지표였는데 거기서 조금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70%가 좀 넘게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비스업 오늘 발표되는데 서비스 PMI가 뭐 3이 떨어졌다. 그러면 야 이제 경기 위축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이해가 되는데 불과 10%밖에 차지하지 않는 제조업 PMI가 어차피 50보다 밑이었거든요, 계속. 50보다 밑이었는데 거기서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엔비디아 주가를 떨어뜨려야 된다. 이거는 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세 개는 좀 타당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엔비디아 매출이 계속 이제 시장의 어떤 전망치를 갖다가 상회하는 그 매출과 컨센서스를 내놨는데 근데 문제는 매출의 성장폭이 둔화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폭이 둔화하고 있다면 이제 PR에 대해서 낮은 멀티플을 이렇게 매기게 된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매출이 이제 둔화하고 있는 점은 분명한데 근데 매출이 둔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엔비디아의 이제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제품이 이제 그 B100이죠. 그러니까 블랙웰 제품을 내놓고 있는데 블랙웰 제품이 그때 이제 7월 달에 노이즈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언론에서 블랙웰의 설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25년 1분기나 돼야 이제 출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젠슨 왕이 얘기했죠. 1분기가 아니고 4분기에 출하할 거다. 그리고 수요가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그 멘트를 받아들여야 돼요. 야 그게 아니야 뭐 젠슨 왕이 뭐 둘러 덮으려 했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보에 대한 호도를 하면은 주식 투자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젠슨 왕이 그렇게 말했을 때 4분기에는 블랙웰이 이제 출시될 것이다. 그 4분기에 출시된다면 기존의 H100과 더불어서 그 B100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쌍두마차로 그리고 사실은 B100이 H100보다 더 비싸고 더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면 4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그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 둔화도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SK하이닉스도 역시 더불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엔비디아의 주가의 특징이 뭐냐면 지난 1년 반, 2년 동안 엄청나게 급상승했어요. 급상승하다 보니까 파생 상품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2월 달에 나온 그 뉴스를 보면은 엔비디아의 옵션 물량이 5천억 달러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5천억 달러 엄청난 숫자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옵션 물량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파생 상품은 우리가 현물만 보더라도 주식에 대해서 그 방향을 맞추는 게 어려운데 파생 상품은 방향에다가 시간도 같이 맞춰야 돼요. 3개월 안에 이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맞춰야 되는데 엔비디아 주가 급상승하면 파생 상품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는 당연하다. 근데 이 시장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아시다시피 이제 꼬리가 이제 그 개를 흔드는 벡터 도그라의 현상이 엔비디아도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의 공매도도 꽤 상당히 크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근데 엔비디아가 9% 넘게 떨어졌다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결정적 이유로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그 가지오 이제 BOJ 총재가 일본 정부에 제출하면서 일본 경제가 본궤도 올라간다면 예정대로 일본의 금리를 올려야겠다. 그럼 금리가 올리면은 싼 이자로 그 나갔던 엔화를 기본했던 전세가 미국 뭐 일본 뭐 그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자금들이 다시 본국으로 이제 그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본국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팔아야 되고 팔았을 때 가장 황금성이 좋은 것은 이제 그 주식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거는 상업용 부동산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민첩하게 움직이기 힘들지만은 주식시장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그날 이제 가지오 총재가 그런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제 엔비디아도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앞에 처음에 설명드린 제조업 PMI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근데 오늘 이제 서비스 PMI가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경기 위축에 대해서는 전망은 좀 퇴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장을 마무리하고 내일에 이제 그 끝났을 때 내일 아침 맞았을 때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고용 지표가 만약에 그 금융기관마다 이제 전망이 엇갈리긴 한데 고용 실업률이 4.3%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18일 날 9월 18일 날 미국 FOMC에서 이제 그 50bp를 내릴 것이다. 네. 50bp 내리면 좋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50bp를 내렸을 때는 너무나 다급하고 경제 위축에 대한 그 다급성을 갖다가 시장에 반영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50bp를 내렸을 때는 주가가 오히려 안 좋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근데 내일 고용 지표가 4.3이 아니고 4.2, 실업률 4.2만 나와도 사실은 25bp를 내리고 그러면 이제 연착륙이다. 경착륙이 아니고 그 경기 침체가 없이 쭉 굴러가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전 세계 주식이 다 올라갈 것이고 하이닉스나 뭐 삼성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고용 지표 주말 사이 발표되는 그 지표를 좀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가지 이유 하락에 대한 이유를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말고 동종 업계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우선 오늘 새벽에 발표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가 조금 실망스럽게 나왔거든요. 예. 네. 가이던스는 월가 예상보다 조금 낮았는데 네, 실적은 잘 나왔어요.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그 브로드컴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일회성 비용이 있어가지고 네. 그 EPS가 좀 떨어졌어요. EPS가 순손실 나왔는데 그건 뭐 네. 일회성 비용이니까 네. 그거를 제외한다면 브로드컴도 비교적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중요하게 여겨질 회사가 이제 델입니다. 델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네. 지금도 아마 델 모니터로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델이 모니터 PC도 만들지만 동시에 당연히 이 AI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서 차지하는 AI 서버가 상당히 있는데 AI 서버가 지난 분기 대비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AI에 대한 전체적으로 산업에 대한 그 온기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델이 그 정도로 잘 나왔으니까 사실 다른 것들에 대한 그 지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지표라고 하면 이제 뭐 산업 지표 이런 뜻이 아니고 다른 어떤 종목들도 AI 때문에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고 AI 때문에 매출 올라간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종업계 동향 역시나 체크해 봤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AI 거품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AI 생태계에 대한 변화는 그대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오늘 코멘트를 통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요 인사의 코멘트도 확인해 보시죠. 세계 2등 자동차 업체 그리고 독일 자동차 업체를 대표하는 폭스바겐 그룹이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 공장 폐쇄를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비용 절감에 나설 만큼 어려운 시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이 세계 2위인데 1위는 토요타입니다. 네. 그 2위가 폭스바겐이고 3위가 현대기아차 완성차인데 그 토요타가 1위를 줄지하는 것은 약간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냐면 토요타가 전기차 전동화에 대한 대비가 늦었어요. 늦었다 보는데 사실 전기차 확 열릴 줄 알았는데 전기차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전기차 시장이 위축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하면 토요타이기 때문에 토요타의 이제 고공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다른 독일차에 비해서는 전동화, 전기차를 변환하는 과정을 갖다가 순조롭게 밟았는데 그게 오히려 역풍을 맞아가지고 전기차 시장이 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한 것도 있는데 전기차 시장이 안 열리니까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멘트에는 없지만은 그곳에 있는 노조와의 갈등, 지역 경제의 갈등들을 같이 맞물리면서 CEO가 나 이렇게 하면은 공장 폐쇄할 수도 있어라고 이제 엄포를 놨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안 열리기 때문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맞물리면서 공장을 폐쇄하겠다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서 독일 정부도 급하죠. 만약에 공장을 폐쇄했다면 일자리가 없어진 거고 독일 경제 전체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폭스바겐이 공장을 갖다 폐쇄하게 또 하나 근거가 뭐냐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독일에서 작년 12월에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지나서 독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건 얘기는 아니지만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부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랑 견주어 봤을 때 보조금 없이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기는 아직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실에 비추어서 전기차를 바라봐야 되고 또 유럽의 또 다른 변수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전기차가 밀물듯이 진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 전기차 값싸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가 2020년에 2.9%였는데 지금 21.7%로 전기차 점유율이 올라갔어요. 이건 아까 봤을 때 단순한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전기차에 대한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러면 경쟁력이 엇비슷한데 인건비가 낮다. 그러면 사실 마진도 많이 나고 가격도 낮출 수가 있죠. 그런 상품에서는 비교 대상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교해서 또 판매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동화를 빨리 했는데 중국 전기차 밀려오고 정부에서 보조금 안 주겠다고 나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내가 공장문 닫겠다. 이런 멘트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전기차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부상을 하면서 다른 세계 전기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하이브리드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기차도 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어저께인가 이제 나온 현대차의 이제 미국 판매 실적을 보면은 전기차는 별로 안 늘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그 차종에 따라서 거의 뭐 100% 가까이, 90% 가까이 미국에서 많이 팔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비자들은 전기차만 보조금 없는 전기차를 사실 사기는 쉽지 않다. 그럼 내연기관차 사야 되는데 내연기관차보다는 이왕이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그걸 발빠르게 인정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대차의 제네시스 최고가의 럭셔리 그 차종까지 모두 다 하이브리드를 깔겠다 얘기했어요. 이건 아주 시장이 민첩하게 반응한 것이고 그렇다면 전기차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그걸 이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난 전기차가 좋아, 전기차 좋아, 전기차 앞으로 대세가 될 거잖아. 시장 그렇게 여기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수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또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전기차 확산 속도가 늦어지면 2차 전지 기업들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혜택도 좀 줄어들 수밖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는 발빠르게 대응했는데 네. 현대차보다 또 중요한 것이 2차 전지 업종인데 맞습니다. 2차 전지 밸류체인이죠. LG엔솔, 삼성 SDI 관련된 또 많은 부품 기업들이 있는데 이 부품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장 LG엔솔만 하더라도 그 미국에 있는 보조금이 없으면 적자예요. 네. 적자라는 걸 사실 제대로 팔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1월 이제 미국 대선이 결정 났을 때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당선된다면 IRA를 그대로 진행을 하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IRA를 뒤집을 것입니다. 사실은 전기차 업체 날벼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를 모르는 판에 굳이 전기차 업종에다가 2차 전지 업종에다가 지금 투자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에 좀 회의적입니다. 그 해리스 선거 캠프에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바꿨잖아요. 그럼 전기차 자체가 조금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지 않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럴 수 있지만 근데 네. 근본적으로 트럼프와 해리스와는 입장이 달라요. 달라요? 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라는 큰 구조에서 전기차가 시작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구온난화 자체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해리스는 민주당은 지구온난화 인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온난화는 나는 인정할 수 없고 근데 미국의 완성차는 그 경쟁력을 갖다 유지하려면 이제 부품 업체가 있어야 되니까 내연기관차 팔아야 된다. 그런 것이 맞물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둘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완성차,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도와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오늘 시장 지금 계속해서 좀 낙폭이 커지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8월 고용지표 이거 확인하기 전까지는 오늘 시장 쉽지 않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이데일리 TV와 좀 함께 하시면서 대비책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주말 고용 보고서 잘 확인하시고 저희는 월요일장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